안녕하세요. 조금 뽐나는 나를 위한 요리 휘진배입니다. 새해 다이어트 결심 많이 하시죠? 저도 당을 줄이려고 엄청 노력 중인데요. 설탕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제로 슈가 바스크 치즈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부드럽고 건강한 디저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차가운 버터를 틀에다가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그다음 유산지를 깔아주는데 먼저 벽면부터 둘러줄게요. 유산지가 반죽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반죽이 부서질 수 있거든요. 유산지가 완전히 벽면에 밀착하도록 꼼꼼히 붙여주세요. 이렇게 남는 부위는 여기다가도 버터를 발라서 찌그러지지 않도록 해줄게요. 나서 이 바닥면도 붙여줍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붙여주는 걸로 첫 번째 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제가 스탠드 믹서를 쓸 건데요. 이게 손반죽기로 해도 되는데 크림치즈가 많이 들어가는 레시피다 보니까 손으로 하시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탠드 믹서 혹은 그냥 핸드 믹서라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스탠드 믹서 때는 이 배터날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크림치즈를 먼저 계량해서 넣었고요. 크림치즈 400g입니다. 먼저 치즈를 풀어주겠습니다. 크림치즈는 실온에 두어야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레시피 하시기 전에 크림치즈랑 계란이랑 생크림을 미리 실온에 꺼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벽면을 한번 긁어주고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제로슈가 120g 들어갑니다. 이 제로슈가는 설탕이랑 동량 사용이 가능한 제로슈가거든요. 근데 혹시 이 제품이 아니라 일반 알룰로스 쓰시거나 하시면 비율을 조금 더 늘리셔야 되고, 알룰로스가 당도가 조금 더 낮아요, 설탕보다. 계량을 120g 해놨어요. 이걸 한 번에 다 넣지 않고 나눠가면서 넣으면서 계속 믹싱 해줄게요. 한 3번 정도로 나눠놓겠습니다. 이게 실제 당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키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키토 할 때 항상 이걸로 많이 해 먹었거든요. 이제 계란을 넣을 건데요. 계란도 말씀드렸던 대로 실온에 좀 두셔야 돼요. 차가운 계란을 넣으면 분리가 일어나니까 실온 계란을 넣어주시고, 계란은 총 3개에다가 노른자 하나, 그래서 노른자 하나 먼저 준비해놨고 계란 3개를 더 풀겠습니다. 좀 풀어놔 주시고요. 첫 번째 계란을 3분의 1 정도 넣고, 두 번째 계란, 나머지는 넣을게요. 다음으로 생크림을 넣을게요. 생크림도 미리 계량을 해놨고요. 생크림은 195ml입니다. 이렇게 계량을 해놨고, 요것도 실온에다 놔뒀어요. 차가우면 또 분리날 수 있으니까 또 한 번에 넣어줍니다. 산미를 살짝 넣기 위해서 레몬즙을 넣겠습니다. 레몬즙은 2티스푼 준비해 주시면 돼요. 레몬즙도 미리 꺼내 놓으셔서 냉기를 좀 없애시는 게 좋습니다. 둘고요. 살짝만 섞어주고요. 산이 들어가면 분리가 날 수 있어요. 조금만 섞어주셔야 돼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 반죽의 전체적인 구조를 잡아줄 스타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스타치로 저는 타피오카 전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분은 아무 전분이나 쓰셔도 되는데 저는 타피오카 전분이 더 쫀득한 느낌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거는 한 테이블 스푼, 15g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테이블 스푼 채칩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치까지 넣고 요거는 살짝만 할게요. 네, 다 됐습니다. 이런 상태의 반죽이 됩니다. 물 걸러. 아까 만들어둔 이 틀 있죠? 틀에다가 반죽을 부어줄 거예요. 근데 부을 때 이게 좀 덩어리가 져 있을 수 있어가지고 체에 치면서 부어주겠습니다. 한번 체에 내린 반죽을 부어줄게요. 기포가 없어지도록 위에서부터. 쳐주겠습니다. 이 상태로 예열한 오븐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220도에서 20분 동안 구울게요. 오븐에서 굽는 동안 가나슈 몽떼라는 초콜릿 생크림을 준비해 볼게요. 아예 설탕을 드시고 싶지 않다 하시면 저 케이크만 그대로 드셔도 되고, 조금 멋을 좀 내고 싶다 하시면 위에 있는 가나슈 몽떼 초콜릿 생크림까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콜릿 80g을 계량해서 넣어주세요. 액상 알룰로스가 10g 들어갑니다. 생크림을 70g 부어주세요. 중탕에서 녹일게요. 물이 끓으면요, 물을 끄시고 준비해둔 초콜릿과 생크림을 올려서 중탕으로 녹여주세요. 이게 너무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적당히 녹으면 겉으로 꺼내서 섞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잘 섞이고 있죠? 불은 끈 상태입니다. 불을 켜놓고 하면 온도가 너무 올라가요. 60도 이상 안 올라가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일단 불에서 내리고 나머지 잔열로 섞어주셔도 충분히 다 녹을 것 같아요. 여기다 추가로 차가운 생크림 120g 넣겠습니다. 한번 대충 섞어주세요. 핸드블렌더를 통해서 충분히 고속 유화를 시켜준 다음에 숙성해서 휘핑으로 사용할 거예요. 위에 비닐을 덮어서 이 상태로 냉장 보관하겠습니다. 20분을 굽고 나면 오븐을 열고 8분 동안 그대로 방치해 주세요. 이제 치즈케이크는 완성입니다. 하룻밤 동안 냉장고에서 식혀주세요. 자, 케이크가 다 식었습니다. 식고 나니까 부풀었던 모양이 안으로 싹 들어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스크 치즈케이크의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트렛에 빼서 초콜릿 크림을 같이 토핑하면서 장식을 해볼게요. 케이크를 뒤집어 준 다음에 저는 보통 토치로 좀 데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토치로 옆면과 뒷면을 좀 데워주면 쉽게 빠집니다. 이게 뺄 때 잘 안 빼면 모양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빼야 됩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됐어. 깔끔하게 빠졌죠? 네. 이렇게 빼고 바닥에 있는 유산지를 떼어줄게요. 케이크가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섬세하게 작업하셔야 됩니다. 나무 접시를 준비했고 이거를 그대로 완전히 제로 슈가로 먹고 싶다 하시면 이 모습 그냥 그대로 잘라서 정말 크리미하고 맛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만들었던 초코 생크림과 딸기 토핑에서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쇼콜라 몽떼 숙성이 다 완료됐습니다. 비닐을 벗기고 가볍게 휘핑을 좀 해줄게요. 냉장 숙성한 거라서 좀 꾸덕하기 때문에 손 휘핑기로 하셔도 충분할 거예요. 자칫하면 분리될 수 있으니까요. 오버 휘핑 되지 않도록 상태 잘 보면서 해주세요. 보시면 이렇게 움푹 패여 있고 그 안에 딸기를 좀 채운 다음에 초코 생크림 넣어줄 거예요.